되지 뭐. 아이고 66쪽부터 봅시다. 어디 숙제를 해왔다고 하신 분들 위주로 좀 물어볼까? 야 66조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뭐 되어 있어요. 1-2번 보이세요? 유제 1-2번 A도 있고 X도 있죠? 주인공은 누구야? 방정식의 주인공은 X예요. 그죠?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X만 남기고 나머지는 반대쪽 변으로 넘겨서 그냥 뭉땡이로 집어넣어 주시면 그게 푼 거예요. 1-2번 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항을요 이렇게 왼쪽으로 몰아주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X만 이제 미지수로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고 A는 상수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로 묶어주는 거예요. 1차식이니까. 이렇게요. 응? 왜 뭐 잘못 썼어? A제곱 마이너스 AX네. 얘가 넘어올 때 A를 안 썼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러면 다 맞지? 네. 그리고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거 양쪽에 나누면 돼요. X는 A제곱 빼기 A 분의 A 빼기 1이요. 이렇게 그러면 우와 약분돼요. A분의 1. 다 풀었다 끝내버리면 이건 이제 올바른 풀이가 아님. 뭐가 틀렸지? 지금 1년의 과정 중에 틀린 건 없어. 다 맞긴 해. 맞긴 한데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이제 저기 우리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뭐 여러분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수학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가끔씩 수학으로 막 신기한 수학의 사실 막 이러면서 사기치는 애들이 가끔씩 뭘 가지고 얘기를 해? 뭐 0 곱하기 뭐 X는 뭐 A다 한 다음에 막 양쪽에 0을 나눠버려 막 이렇게 X는 0분의 이런 식으로 양쪽에 무언가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거. 이 값이 0이라면 나눌 수가 있다 없다? 0은 나누기가 불가능합니다. 나누기의 계산 성질상 0을 나누는 거는 계산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양쪽에 A제곱 마이너스 A를 나눈다. 이렇게 분모로 들어갔다. 할 때 이쪽으로 가는 루트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루트가 또 있다는 거야. 바로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인 경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양쪽 A를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단순히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자, A제곱 빼기 A가 0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또 이번에도. 그쵸? 왜요? 아니 뭐 얘를 묶으면 알지. 맞지? A가 0이라면 있고 A가 1이라면 있어. 둘 다 답이 다 다르게 나와. A가 0이라면으로 시작해볼까? A가 0이라면 양변에 내가 A제곱 마이너스 A를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므로 그냥 A 0 집어넣고 식을 써보시면 됩니다. A가 0이라면 하고 넣어보니까 좌변은 0x 우변은 0 빼기 1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맞죠? 이러면 X자리에 누굴 대입해야 성립해요? 없어. 그지? 없어. 이 경우는 해가 없다거든. A가 0인 경우는 해가 없음. 두 번째, A가 1인 경우는요, 하고 1 넣어보고 계산해봐. 1 집어넣어 보니까 좌변은 0x, 우변은 0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X에다가 뭘 대입하다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A가 1인 경우는 X의 해가 뭐야? 모든 실수. 우수히 많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얘가 바로 마지막 케이스. 이렇게 총 세 가지 해가 있어요. 해가 없다. 해가 모든 실수이다. 해는 A분의 1이다.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가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야? 양쪽에 0을 나눌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주 하는 실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실수. x 빼기 1은 0이에요. 와, 양쪽 x 나눠야지. 우와, x는 1이요.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뭐, 다르게 써볼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2x예요. 우왕, 양쪽 x 나눠야지. 그럼 x는 3이네요. 돼, 안 돼? 안 된다. 안 돼. x를 나누기 전에 x가 0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나오는 거야. x가 0이면 성립해? 성립을 하죠. 맞습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0이 아니라면 0으로 가는 거야. 이 경우는. 조심들 하시고 넘어갑니다. 67쪽은 내가 질문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죠? 알지? 안 온다잉? 혹시 모르는 사람? 어? 아, 채점 못했다고? 그건 내가 나중에 태블릿으로 처치를 해버리죠. 태블릿 좀 따가 내가 여러분 문제 풀 때 돌려야 되니까 일단 충전 좀 미리 해놓자 이거. 아이고 허리야. 아우 설날에 내가 3인분씩 먹었더니 살이 더 쪘나 보다. 허리가 아프네. 한 2달 사이에 아니야 3달 사이에 20kg만 빼자. 딱 20kg만 싹 빼자. 2달 사이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술만 안 먹으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3달 뒤에 저 만나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 사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 빼고 아이돌이나 할 걸 진짜. 그걸 안 했어 내가. 68쪽 절대값 방정식을 풀어라. 절대값 방정식이나 절대값 함수는 항상 우리가 양수냐 음수냐 나눠서 풀죠. 이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사실 2번이나 4번 같은 걸 내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3번이 제일 쉬운데 3번 풀고 싶다. 여러분 3번 3-1의 3번은 내가 풀어주진 않고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 절대값 x가 3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x의 값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지. 3이요. 아니면 마이너스 3이요. 부호만 바꿔서. 그치? 이렇게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얘랑 비슷하게 풀 수 있거든. 3-1의 3번은요. 양변에 절대값이 있잖아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는데 요 모양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값만 떨렁 있는 식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보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둘이 값이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치? 값이 똑같으면 절대값도 같을 거 아니야. 혹은 이 둘이 좌변우변이 부호만 반대이다 이렇게 놓고 두 개를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3-1의 3번처럼 절대값만 떨렁 있는 경우는 이렇게 푸셔도 됨이에요. 그래서 자 2번 같은 경우는 아이쿠 절대값 말고 좌변우변에 다른 문자나 상수항이 또 있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절대값 내부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풀어주는 마지막 절대값 문제가 될 거예요. 얘는 더 이상은 안 풀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니네가 해야 돼요. 이제 절대값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절대값 같은 경우는 x가 2보다 크냐 작냐로 따지죠.
그쵸. x가 2보다 크냐 작냐로 양수 음수가 갈려. 오른쪽 절대값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아니면 작냐로 이제 갈린다. 부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 3가지로 범위를 쪼개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이씨, 뭐야 이거? 그럼 당연히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로 확정입니다. 그럼 절대값을 우리가 풀어줄 때 싹 다 부호를 뒤집어서 흐차 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절대값 사라졌지. 넘겨버리면 이게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4x 넘어가면은 6x. 그 다음에 9가 넘어오면 5에서 9, 14네? x는 6분의 14, x는 즉 3분의 7이네요. 계산 다 했어. 틀린 거 있어 없어? 틀린 거 없어? 지금 설마 내가 앞에서 계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감상하고 있는 거 아니죠? 빨리 암산해! 맞나 틀리나? 어? 맞아? 얘 부호 뒤집었고 얘도 부호 뒤집었어. 보이죠? 전개했어. 마이너스 4x 만나서 넘겨. 상수항은 2 하나, 3 하나, 9 넘어왔어. 14. x는 6분의 14. 답이야? 답 왜 아니야? 틀린 게 없는데 왜 아니야? 범위 안 맞잖아.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얘는 답이 될 수 없음이야. 삭제하는 게 맞아. 아, 내가 가정한 범위에 맞지가 않는 해예요 하고 지우는 게 맞아.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은 거야.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푸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친절하게 다 풀어주고 제가. x가 요 사이라면 첫 번째 절대값 내보는 음수가 됩니다. 맞죠? 음수니까 부호를 뒤집어주고. 대신에 두 번째 절대값은 양수입니다. 그죠? 범위가 이렇게 정해진다면 양수니까 그냥 우리가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꺼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x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뭐야? 야, 이거 틀렸잖아. 왜? 내가 지금 보면서 왜 똑같이 이러고 있었는데 틀렸잖아 이거. 마이너스 1x 더하기 3x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 녀석들! 다시 해야 되잖아 이거. 노란색으로 구분하기를 잘했다. 아 세상에. 야 그럼 이 좌변 뭐야? 2x 더하기 5입니까? 아니 이거 이상하다 싶었어. 어때요? 2x 더하기 5는 x 빼고 그래. 2x 넘기면 사라지는데? 식이 성립을 하더냐? 안 하죠? 애초에 얘는 x가 얼마든 간에 해가 나올 수가 없다가 맞네요. 범위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해가 안 나오는 방정식이었네 얘는. 자, 돌아갑니다. 두 번째씩 하던 거나 마저 하자. 어디 보자. 이러면 아까처럼 나오겠는데 이번엔 진짜로 6x 그리고 상수가 어디 보자. 마이너스 1이고 9 넘어오면 8이네요. 8. x는 6분의 8 3분의 4 정도 하겠다 그러면. 얘는 범위에 딱 맞냐? 3분의 3은 요 범위에 맞죠? 그치? 얘는 그럼 해가 될 수 있는 애야. x는 3분의 4 하나 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2보다 큰 경우. 요 경우도 한번 써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절대값 내부가 양수네요. 그냥 풀어주면 되고. 얘도 양수죠 뭐, 그지? 부호 안 바꿔준 상태로 절대값 풀어주면 됩니다. 다 했다. 맞아. 아이고 힘들어. 아우 좁아. 이때 쓰자. 여기가 마이너스 2x 넘겨버리면 4x 뜰 것이요. 상수항은 빼기 3에 9 넘어오니까 4. x가 1 나와요. 마지막 경우에 x가 1 나오면 범위에 맞냐? 안 맞네. 그렇지. 그럼 얘는 폐기 처분하면 돼. 아, 범위 안 맞아요. 그렇지. 2보다 크다고 놓고 푸는 중인데 어떻게 1이 나옵니까? 삭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풀어봐야 한다는 거. 방정식, 절대값 방정식 한번 해봤소. 그치? 여기 지금 3번이랑 비교해봐. 과정이 지금 엄청 차이가 크죠?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꼭 풀어보셔야 하겠죠? 패스. (69페이지) 유제 4번은 단순 계산 노가다야. 얘는 여기 해설지에 적혀있는 대로 위에 예제풀이에 적혀있는 대로 풀면 되지만 꼭 그렇게 안 풀어도 되긴 합니다. 어떻게든 인수분해가 되게끔 묶어주기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요. 근데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예제에 있는 풀이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단순 노하다 문제임. 얘는 넘어가 봐. 더 중요한 거 하게. 70쪽 활용 문제 3개 있네요. 혹시 못 푼 거 있나? 박테리아 항생제가 투여함. T시간 지난 후 박테리아의 수는 증가하다가 중간에 감소하게 됩니다. 항생제가 투여된 순간부터 박테리아의 수는 아래쪽 식과 같다. 40만이 되는 시간을 구하여라. 지금 여기 적혀있는 식 자체가 박테리아의 수입니다. 맞아요? 그게 40만이 된다라고 그냥 식을 만들면 되겠다. T 제곱 마이너스 10T 빼기 1000이니 계산하면 이게 박테리아의 수가 돼요. 1시간 뒤에는 T에 1 넣으면 나오고요. 2시간 뒤에는 T에 2 집어넣으면 나오고요. 3시간 뒤에 숫자는 3 넣으면 나와. 근데 지금은 시간을 준 게 아니라 결과값이 박테리아의 수가 40만 마리요? 맞지? 40만 마리가 될 때, 결과가 40만일 때 T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니까 요거 해놓고 푸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양쪽에 마이너스 1000부터 약분을 미리 하는 게 훨씬 보기 좋죠? 공이 3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00 넘긴 다음에 푸시면 되겠죠. 이제 가능하죠? 시간이니까 t에 마이너스는 못 들어간다. 간단하죠? 왜? 이거 인수분해 안 돼 혹시? 되잖아. 20, 30으로 되잖아. 그치? 20, 30으로 돼요. 처음에 100마리인 세균이 1분마다 X% 증가합니다. 2분후 121마리가 됩니다. 10%씩 증가했구만. 너네 어렸을 때 9구단, 11단, 15단, 20단까지 외우냐? 안 외우냐? 내가 사는 동네에서 애들 외우게 시키더라. 19단까지 외우더라. 언급교를 나도 외워버렸어. 11의 제곱이 121이야. 여기 딱 121이 있거든? 2분 후에 121마리가 되었음. 나는 이제 보면, 얘가 11 곱하기 11이니까
10%씩 증가했나? 어쨌든 너네 가면 잡히는데. 뭐 일단 한번 식은 만들어 보죠. 처음에 100마리가 있었어요.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기본 상태가 100%고 X%가 증가하면 일단 쓰고 시작할까? 100%에서 X%가 증가하였다. 요렇게 이제 한 번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변한다고. 근데 이 퍼센트에서 요 기호 자체가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 %에서 얘는 이제 나누다. 얘는 센트 100이죠. 100. 센츄리 할 때 그 센트, 그지? 그러니까 이 퍼센트라는 기호를 우리가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1인 거임. 요렇게 되는 거임, 요렇게. X% 증가하면은 우리가 100분의 100 플러스 X배가 되었음 하시면 돼요. 이렇게 2분 지났으니까 2번 곱했음이 되는 겁니다. 2번 곱했음. 그랬더니 121마리가 되었다고 함이에요. 요게 식이야. 5자의 3번에. 양변에 100씩 곱한 다음에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 곱하기 11 하시면 121이야. 이걸 알고 있다면 11 곱하기 11이 121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10이면 되겠네 하고 바로 마무리해도 괜찮죠. 10%. (71페이지) 판별식 갖다 쓰라는 얘기네요. 그죠? 여기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풀고 가세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중학교 문제라. 72쪽. 실근이요, 허근이요, 중근이요, 뭐 다 있네. 다 판별식 문제죠. 그죠? 여기도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꼭 풀어보세요, 여러분. 야채하는 순간 틀리니까. 나를 봐. 나 계산 자꾸 안 하니까 틀리잖아. 응? 자꾸 계산 틀리잖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아우. 73쪽. 문제 모양을 조금 바꿔놨어. 항등식 문제예요, 이거. 73쪽에 있는 거. 수치대입법 혹은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 K값에 관계없이라 그러면 K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거. 아니면 K항으로 묶어보시든가. 그쵸?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해 상관이 없이 성립을 해. 그럼 어떻게 생겼어? K제곱도 0, K항도 0, 상수항도 0, 은 0. 이렇게요. 그쵸? 이러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할 거 아니야? 모든 항의 개수가 0이야. 그치?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더니 모든 개수와 상수가 0이면 항등식이다.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개수비교법. 써놔. 안 푼 사람들 써놔. 이거 또 물어보지 말고 나중에. 얘는 이름만 발전 문제지 사실 기초 문제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한 장 넘겨. 74페이지. 유제 9-1, 2번을 슥 보세요. 완전 제곱식에 대입금 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 제곱식이랑 뭐랑 섞겠다는 거야, 지금? 2차 방정식이랑 섞겠다고. 옆에 는 0만 써주면 방정식 아니에요? 그죠? 완전 제곱식 옆에 우변에 0 넣어주시면 중근을 가지는 식과 똑같다. 그쵸? 2차식 중에서 완전 제곱식들은 인수분해에서 완전 제곱식들은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지는 형태와 동일하다. 따라서 얘 판별식으로도
모양을 맞출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9-1번이 이 내용이에요. 완전 제곱식? 중근이야? 중근이면 판별식이지. 이런 식으로. 9-1번은 뭐 해라? 판별식 써보시란 얘기예요. 판별식은 0이다. 9-2번도 판별식을 원래는 쓸 수가 있죠? 있긴 해요. 그죠? 아니, 근데 굳이 9-2번 같은 걸 판별식으로 다 풀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건 많이 해봤잖아. 그치? 이게 식의 모양 자체가 이미 어떻게 생겼어? 다 A, B, C 위치만 조금씩 섞여 있을 뿐이지. B 대신에 A 넣고, 그 다음에 C 자리에도 A 넣고, 마지막 C 자리에 또 A 넣고, 그냥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보자마자 알아. 아, 이거 뭐야? A, B, C가 똑같아서 B 자리에 A 넣고 C 자리에 A 넣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네. 그지?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도 돼. 효율적으로 풀겠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안 푼다잉? 해설지 보시면 혹은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 듣거나 아니면은 관다 같은 거 찍어보시면 이렇게 안 하고 판별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고등반 특유의 어떤 그런 효율성 추구가 따로 있어. 중등이랑은 조금 다르지. 중등반은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배운 다음에 평생 쓰기 때문에. 근데 고등반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지? 시험만 봤다 하면 시간이 없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야 돼. 얼마든지. 마치 여러분 곱셈 공식 문제 풀 때 막 이런 거 던져놓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잖아. 그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숫자 넣어보고 되는 것부터 찾아보는 게 더 빠르다고. 되면은. 그지? 1, 2, 2, 1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연립방정식 들어가시면은 대부분 정수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2나 2, 1 집어넣고 이제 풀어보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75페이지. 에이, 두근의 합곱이야. 패스. 76쪽. 야, 이거 11-1번에 아직 못 푸는 게 있냐? 혹시 있는 사람? 불안한데. 77쪽.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제곱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것도 합곱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합곱을 쓰시면 됩니다. 12-2번도 마찬가지. 합이랑 곱이에요. 그죠? 이거 연립방정식으로도 풀 수는 있다. 예를 들면 12-2번에 봐봐. 12-2번에 보시면 이렇게 알파 넘겨버릴 수 있지 않아? 가능하지? 그리고 바로 옆에 식의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베타 대신 요놈 집어넣고 2차 방정식으로 풀 수도 물론 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배웠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든 아니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4랑 5니까 얘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구하고 4요. 그리고 a분의 c 5요. 이렇게 합곱으로 들어가도 어쨌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쵸?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좀 더 세련되고 식이 짧은 것들 위주로 쓰란 얘기야. 실수할 일이 적게. 연립은 최후의 방법이요. 두근의 합곱을 많이 쓰세요. 78쪽 두근의 합곱을 많이 쓰세요.
으차, 으차. 혹시 13-2번 질문 있냐? 있는 사람 있어? 아, 그래? 합이랑 곱 써봤어? 알파, 베타 더하면 2분의 3. 곱하면은 2분의 1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 써놓고 나서 봤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님 혹시? 13-2번?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지금 합곱을 썼는데요. 이걸로 원래는 풀라 그랬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되지 않아? 되지? 심지어 인수분해 되지 않아? 인수분해가 내가 좀 잘못 봤나 식을? 어때? 인수분해 되느냐 이거? 맞냐? 마이너스 2분의 1x 잘못 봤나 보다. 2분의 1이랑 1이네. 잘못했네. 인수분해가 안 되나? 2, 1, 1. 되는데? 맞지? 되지? 그지? 되네! 이게 맞네. 확인해보니까. 알파, 베타 자리에 넣고 풀면 되겠네, 그냥. 그지? 뭐야. 알파랑 베타 자리 넣고 푸세요. 하지만! 그래도 풀어줘야지. 어떤 식이 있는데, 방정식이 있는데, 최고차항은 개수가 2래. 그리고 X항의 개수 몰라? 상수항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친구의 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고 두 번째 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란 것만 알고 있어. 대입해서 구할 수 있지만 대입 안 하고요. 똑같이 우리가 합, 곱 쓰시면 되지 않겠어요? 둘의 합은 얼마예요? 합은 어디 보자. 얘랑 얘랑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의 합이네.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맞죠? 그렇지. 근데 이거 숫자로 나온다. 통분해 보시면 알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까 유리식의 계산에서 배웠던 애네? 통분 나왔네?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는 앞서 받은 힌트 2분의 3 집어넣어 주시고 아우 좁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이요. 어이쿠 번분수네. 맞죠? 이거 아까 우리 연강 시간에 뭐 하라 그랬어? 위아래 2배씩 때려주세요. 약분. 깔끔해. 얼마야? 3이죠. 3. 2분의 3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므로 X항의 개수는 3이겠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푸는 거지 뭐. 그렇지. 원래 이렇게 풀어요. 곱은? 곱도 해줘? 그래 이거 한 개만 하고 쉬자. 이거 하고 쉬어야지. 이 둘의 곱이요. 근데 이거 분배해야 되네. 끔찍해라.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다 하나씩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분의 1. 그치. 이렇게 뜨지. 알파 베타가 얼만데? 여기 있어. 2분의 1이야.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야. 그럼 그 친구의 역수는 2죠?
그죠? 역수죠, 역수. 2분의 1의 역수. 2. 그러면은 곱했더니 2분의 1 나와요. 오케이. 상수항은 1. 자, 요렇게럼 이제 두근의 합곱을 적절히 써주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휴식!